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매서운 연말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마음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헌혈 참여가 적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는가 하면 기부도 줄어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김준겸 기자입니다. 헌혈의 지침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점심시간까지 방문한 헌혈자는 단 7명. 1시간에 2명꼴입니다. 연말이면 겨울방학과 군부대 혹한기 훈련 등 헌혈 악재가 겹쳐 혈액 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생명 나눔에 무관심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 뽑는 게 무섭거나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굳이 해야 하나 하는 학생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연말 혈액 공급 대란까지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오늘 전국 혈액 보유 현황은 3.81로 B형을 제외한 모든 혈액형이 혈액 수급 위기 관심이나 주의 단계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수혈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는 데 비해서 헌혈자분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여러 번의 헌혈 참여가 인공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혈액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취약계층을 위해 연말마다 운영되는 사랑의 온도탑도 수은주가 얼어붙었습니다. 강원 지역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모금 온도가 36.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도나 낮은 상황입니다. 모금액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억 9천만 원이나 떨어진 상태. 2년 연속 100도를 달성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대기업과 고액 기부자가 적어 기부자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이 커피 한 잔값 아끼고 뭐 약간 간식 같은 거 좀 줄여가지고 사실은 기부하는 부분들이 모여서 사실은 이 100도 달성의 밑거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액이자 하더라도 기부를 좀 많이 해주시면. 고물가 여파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더 힘겨워지는 만큼 이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영서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도내 대부분 지역이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철원이 영하 17.8도, 화천 영하 17.2, 양구 영하 15.1, 홍천 영하 12.6, 인제 영하 12.4, 북춘천 영하 12.3도입니다. 철원과 인제, 양구, 강원 중부 산지에는 한파경보, 춘천과 홍천, 화천 등 9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도 춘천이 영하 14도를 기록하는 등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도 계량기와 보일러 점검 등 동파에 대비해야 합니다. 강원도의회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의정발전 유공표창에 선출직인 도의원을 다수 포함시키고 심사위원회를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사실 MBC가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셀프 포상에 대한 개선책이 뭔지 김세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연말. 의원들이 보도자료와 SNS를 통해 수상 내역을 활발히 홍보합니다. 한 포털에서 의원 수상을 검색해보니 정체를 알 수 없는 각종 상들이 줄줄이 나타납니다. 각종 대상과 봉사상, 표창장까지 이름도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상 받는 거 뭐 다들 좋아하겠죠? 저도 많이 좀 좋죠, 뭐 사실은. 아무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 열심히 했구나라는. 수상 실적은 자신의 의정활동 성과를 알릴 외형적인 수단 중 하나로 쓰입니다. 상을 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 받았다는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하는데, 지방의원들에게 주는 상이 우후죽순 생겨난 이유는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할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각종 포상들이 의정활동 평가를 대신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지방의회는 국회나 단체장들이 평가받는 그런 어떤 평가 기제가 전혀 없는 상태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설립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기관이 존재를 한다면 그 기관에서 담당을 해주되, 다만 평가 결과는 반드시 공표가 돼야 된다. 지방의회가 차기 선거를 위한 상잔치를 막고 지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의정활동 평가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이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공적심사위원회에 외부 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위원이 반드시 들어가서 심의하도록 조례 개정 등을 검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내년 2월 회기 때 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옛 원주역 인근에 남아있는 불법 성매매 집결지 희매촌. 지난해 말 경찰의 집중 순찰이 강화된 이후 행정과 시민사회도 적극적인 폐쇄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성착취 구조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윤하은 기자입니다. 깜깜한 어둠이 내려앉으면 하나둘 불이 켜지는 골목. 문을 닫은 옛 원주역 인근에 남아있는 불법 성매매 집결지 희매촌입니다. 지난해 말 경찰의 성구매자 차단 목적의 집중 순찰이 실시되고 원주시가 건물주와 업주를 대상으로 경고성 행정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내내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동도 계속됐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정기적으로 성매매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사진전, 북콘서트, 성매매 예방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골목을 찾는 이들의 발길은 아직 계속되고 몇몇 업주들도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결지 폐쇄에 있어 이제는 속도보단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며 시민사회와 경찰, 행정,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강조합니다. 저희 시민단체,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경찰, 내년에 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선에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훨씬 더 본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오래도록 기억될지.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에게 집중하거나 특정 골목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익을 보는 구조를 끈질기게 건드리고 깨뜨려야 간판과 장소만 바꿔 영업을 하는 성매매가 근절되고 재발도 방지된다는 겁니다. 단속은 현장을 멈추는 일이고 수사는 다시는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주의 영업이익을 끊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 지역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성구매자를 줄이고 업주들의 영업이익을 차단하고 그리고 여성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70년 넘게 우리 가까이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알면서도 모르는 척 공존해온 희매촌. 희매촌 폐쇄는 생각보다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는 절대 물려주지 말아야 할 모습임에는 분명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도가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 대상자 25,897명에 대한 안전 확인과 행동 수칙 안내를 실시하고 일부 한파 쉼터를 야간과 공휴일에도 운영합니다. 또 수도관과 계량기 동파 방지, 농어 축산시설 보온 관리 안내를 강화하고 실시간 기상 상황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이 총경급 전보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강원도 내 경찰서장과 과장급 총경 19명이 새로 부임합니다. 강원경찰청 청문감사 인권 담당관에 손창권, 수사과장에 윤태영, 형사과장에 이정섭 서장이 임명됐습니다. 또 형사기동대장에 정석화, 안보수사과장에 이경민, 범죄예방대응과장에 박승훈 등 강원경찰청에서 11명이 바뀝니다. 이와 함께 도내 경찰서 17곳 가운데 8곳의 서장이 교체됩니다. 발령 일자는 오는 29일입니다. 춘천시가 춘천 안식공원 화장 사용료를 올립니다. 현재 사용료는 전국 평균보다 약 40% 낮은 수준으로 춘천시는 공공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근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화장료는 7만 원에서 10만 원, 관외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와 함께 북부 내륙권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화장로 1기를 우선 배정한 데 이어 화장 비용의 20%를 감면합니다. 홍천군이 내년 1월부터 9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약 1,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5억 900만 원을 확보해 내년 1월 2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 대상은 홍천군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90세 생일을 맞은 1936년생 어르신으로 1회 한 해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1935년 이전 출생자도 내년 한 해 동안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평창군 대관령면에 한 스키장 곤돌라가 이상 운행되면서 탑승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당 스키장 관계자는 9시 20분쯤 일부 센서가 오작동해 평소 대비 50% 속도로 운행됐고 이 과정에서 120명가량이 곤돌라에서 평소 운행 시간인 25분보다 긴 최대 1시간을 머물다 하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운행은 1시간 15분 정도 지속되다 10시 30분부터 정상화됐으며 스키장 측은 정확한 문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90여 명을 투입해 50여 분 만에 주부를 진화했습니다. 새벽 0시 반쯤에는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경운기와 창고 일부를 태우고 꺼졌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